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어떻게 하면 이민 오실 분들이 와서 실수 덜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상 올릴 때 마음도 그랬지만 지금도 제가 늘 영상을 준비할 때는 제가 사실은 추억에 잠겨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현실에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오늘은 아빠 혹시 또 엄마 둘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오셔서 워크 비자를 받아서 이민 진행 상태를 보고 가족을 나중에 다시 초청해서 같이 사는 그렇게 이민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지금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시니까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정말 이 보면서 추천드리고 싶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엄마가 먼저 와서 이민을 준비하려고 온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계셨어요. 한번 제가 아는 분이.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아빠랑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정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와서 사는 경우는 많아요. 흔해요. 그런데 엄마 혼자 와서 워크비자 받아서 이민 진행하는 경우 못 봐요, 제가. 그래서 아빠가 거의 이민 진행에서 먼저 홀로 용감하게 희생을 각오하면서 오신 경우는 제가 많이 봅니다. 현재 제 주변에도 계시는 분을 보면은 거의 그래요. 그 혼자 아빠가 워크비자 받아온 경우는 워크비자 받고 먼저 오시는 경우는 전문 기술도 없고 또 막막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온 가족이 와서 처음에 정착비가 많이 들어가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절약할 겸 겸사겸사 혼자 왔다는 해보겠다 하고 오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제가 항상 늘 드렸지만 영어도 안 되고 전문 자격증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 뭐 이렇게 기업체 회사원 뭐 공무원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도전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제 주변에도 한 분은 마트 다니시고 한 분은 식당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식당 다니시는 분은 영어 점수가 강화됐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10점 추가될 게 이제 안 되고 이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시더라고요. 왜냐면 외곽은 그래도 인력이 워낙 딸리니까 좀 가산 점수를 주나 봐요. 그래서 떠났고 한 분은 지금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마트에서 정말 이른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거의 그러니까 평균 10시간, 12시간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고되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늘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좀 혼자 그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혼자 올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경제적 절약이고 왜냐면은 여기에 오자마자 렌트를 해야 되는데 월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없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렌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1,500에서 2,000, 그러니까 200만 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지하방이나 조금 외곽 지역에 가게 되면 좀 더 쌀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특히 또 아들, 딸이 있는 경우는 초등학교 일단 들어가게 되면은 같은 방을 못 쓰게 하는 게 이 나라 법이에요. 그래서, 특히 지방으로 이민 계획하신 분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 대도시는 한인분들이 렌트를 많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안 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캐나다 회사에 렌트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들, 딸이 각 방을 써야 되고 부부 따로 써서 방 3개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지방이나 대도시나 할 거 없이 3베드룸 할 경우는 150에서 200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물론 뭐 지하라든가 반지하라든가 이런 건 좀 더 쌀 수도 있지만 어쨌든 렌트비가 일단은 세이브가 되겠죠. 왜냐하면 뭐 나중에 와도 그건 똑같은 상황이지만 아직 어떤 이민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일단 영주권이 나오면 애들 우유값부터 1인당 300불씩 나오니까 되고 아무데나 취직하면
부부가 하면 되니까 쉬워요. 그렇지만 이민이 안 된 상태에서 아빠 홀로 와서 살 때 일단 장점은 렌트비 절약하고, 그리고 뭐든지 새로 다 셋업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불안하고요. 일단 어떤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빠 혼자 오시는데, 가장 좋은 장점은 이제 그 렌트비 절약한다는 거, 그다음에 셋업 미리 와서 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단점으로는 가장 큰 게 아빠가 혼자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와이프가 있고 아이들이 있으면 같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가족이 같이 오면 처음에는 무지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신분도 이렇고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앞날도 불투명하지, 막 불안하지, 이러니까 보통 여기 오시면, 이민 오신 분들이요, 1년 동안에 평생 싸울 걸 싸운다는 속담이 만들어낼 정도예요. 그만큼 각자가 낯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헤쳐나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아내 애들하고, 애들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무진장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먼저 혼자 와서 그런 거를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할 건 하고, 아, 어떻게 살아야지 캐나다에서 살 수 있겠구나. 정말 달라요. 사고방식이나 생활 패턴 이런 게.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절약정신이 강하고, 매너도 좋지만 예의도 바르고, 양보정신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 오면 많이 부딪혀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싸움이 잦아요. 가족 간에도 그러고. 근데 혼자 계시면은 일단은 그런 것들은 없는 대신에 외롭죠. 무진장 외롭고 불안하고. 그래서 혹시 지금 이렇게 아빠 혼자 이렇게 외국에서 먼저 캐나다 와서 이거 진행, 오크비자 진행받고 있는 걸 가족이 계시면은 정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 주시고 멋지다고 얘기해 주시고, 평생 안 해본 칭찬과 격려와 감사와 사랑의 말을 꼭 전해 주세요. 그래야지 버티세요.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힘들게 제가 사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살아보고 지켜보니까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혼자 먼저 와서 이렇게 살고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잘 진행되면 1년 만에 와서 살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을 가족과 이게 떨어져서 정말 좋은 모습일까? 그것보다도 일단은 떨어져 있으면은 아이들이 그 사이 만큼 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혼자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다시 이렇게 합했을 때 부작용도 좀 더 있어요. 왜냐하면 또 패턴들이 각자 살면서 이렇게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아빠가 꼭 이렇게 와야 될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정말 이렇게 세이브를 하지만, 그 아내분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내분이 만약에 한국에서 직업이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왜냐면 사실은 처음에 와서 싸우고 힘든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고 힘들어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마저도 이민 와서 다 까먹을 확률이 많거든요. 이제 뭐 아무런 혜택도 없고 사야 될 것도 많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여기 학원 안 다니는 것 같죠? 할 건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면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와이프가 한국에서 직장이 있으면은 1년이든 2년이든 더 세이브할 수 있고요. 더 벌 수도 있고. 그리고 하면은 오히려 더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와이프가 한국에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중학생이 돼가고 좀 커가는 상태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거기서 와이프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생활비를 여기서 가서 쓰거나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여기 와서 사는 게 낫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신에 이 아빠가 여기서 워크 비자를 받고 나면은 일단 아내분도 오셔서 여기서 같이 그 워크 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단 아빠가 아직 그 워크 비자가 안 나왔으면 안 오는 게 낫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빨리 올수록 좋다는 건 아실 거예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넘어갈수록 그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아시잖아요.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굉장히 엄마 아빠도 창피해하고 이렇게 어디 가서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게 겁도 많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공부하는 데도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아이들 때문이라면은 엄마가 일을 안 할 경우는 그냥 오시는 게 제가 보기엔 바람직해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시작하는 게 100번 낫고. 그래서 사실은 아빠가 이렇게 먼저 와서 준비하는데 영주권 받는다는 그 기간이 장담을 못 하잖아요.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아빠가 여기서 일을 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비자를 받으면 최대한 빨리 오시는 거는 좋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서로가 어차피 여기서 살아야 되면 일찍 와서 적응하는 게 낫거든요. 다만 아빠가 비자가 없을 때는 정말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희한하게 일이 꼬여요, 정말. 근데 꼬여도 힘들어도 아빠 혼자 해보고 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일이 꼬이는 경우가 정말 있거든요. 그러면은 혼자 정말 다 해보고 정 안 된다 그러면은 큰 경험했다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험도 좋고 가족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데, 어, 어떤 전문 기술도 없고 특히 40대 중후반, 50대 가장들께서는 정말 이민을 하고 싶다, 정말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혼자 먼저 와서 여기 시장 파악을 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그 다음에 정말 워크 비자가 잘 진행되는지 이 경과를 보고 먼저 해서 비자 받은 다음에 가정을 초청하면은 그게 훨씬 더 순조롭고, 또 이렇게 가족의 소중함도 정말 알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일단 이민 오시면은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지요. 거의 안 그러세요. 같이 있으면은 오히려 물론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정적으로 변하고 술도 덜 마시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에 소중함을 더 알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민 오려고 그 먼저 가서 개척하고 준비하려고 하시는 그 아빠분들에게 정말 가족분들이 희망을 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어차피 와야 될 거면은 정말 잘 와서 살았으면 좋겠고, 그 나중에 일단 워크 비자가 나오면 아이들 그 베네핏 다 받을 수 있어요. 학교도 공짜고. 그래서 아빠가 워크 비자를 받으면 엄마가 혹시 먼저 와서 하게 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긴 시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아이들한테나 아빠한테나 다들 서로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1년에서 2년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이 나면은 오시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실 분, 아빠분들은 화이팅입니다. 잘하실 수 있고요. 희망을 갖고요. 다 사라져요. 걱정 마시고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오고 올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